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늘상 이곳 국회 안에서는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절박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도대체 이 자살률이 왜 줄어들지 않는가,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증오와 혐오 또 자살률을 줄여보겠다는 절박감에서 가장 둔감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사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 명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게 어떤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고 하는 마지노선이 바로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신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현 교수, 반동성애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전에 지영준 변호사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셨는데 동일한 이유로 비판받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런 인물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우인식 변호사, 전광훈 목사 변호인이었습니다. 전광훈 당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시는데 결국 국민들 눈에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 나와 계십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제발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것,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회 일원으로서 이 증오와 혐오를 벗어나고 자살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여야 혹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대한민국의 입법기구인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또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더 힘있게 그리고 더 각오를 가지고 해나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제가 일부러 좀 첨언을 했습니다. 고용부 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살 문제, 증오 혐오 문제 모든 부처에 모든 곳에 다 깔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결국은 명예퇴직이나 혹은 정리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실업자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산 자리이니만큼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추진이 돼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취약계층 취업 촉진 예산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22, 23년에 그 예산만큼의 절반가량으로 24년에는 뚝 떨어졌었더라고요. 물론 25년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다행스럽죠. 하지만 이게 과연 이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그 마음이 국가가 그 마지노선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늘상 이런 예산을 보면 무슨 수천억 조 단위도 아닙니다. 작은 예산인데도 작은 예산이어서 늘 예산 국회 때면 다 날아갑니다. 장관들은 상임위에서 지켜내겠다고 의원들한테 약속하지만 기재부의 칼날 앞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늘 피해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사회적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늘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냥 25년도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으니 그냥 이 정도로 맞추겠다. 저는 이제 고용부 장관님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가장 아랫단위에 있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25년 예산하고 동일한 숫자로 올라오면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겁니다. 단 얼마가 됐든 그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 5년마다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목표 자살률이라는 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에 달성이 됐는가도 당연히 보겠죠. 제가 2004년도 거부터 쭉 봤는데요. 그 목표치의 결과물이 다다랐던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계획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잡든지 아니면 그 계획의 결과가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가 한참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결과가 완전히 따로 놉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정책이나 전략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살 유발 정보 감시 센터 그게 맞습니까? 네,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모니터링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든 낮춰보라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가 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가 맞나요? 네, 현재 5차 계획을 보완하는 강화 계획을 현재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수립 중에 있습니까? 그럼 네. 언제쯤 되면 윤곽이 나오죠? 저희가 9월 초 정도까지는 초안을 마련을 해서 자살 예방의 날 때 일부 방향을 발표하는 걸 목표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11년에 21.4명이었는데 21년에는 15.6명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자살 예방 예산이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지자체 전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많이 늘린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합 계획과 그 범부처 계획을 통해서 좀 더 중장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리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얼만큼 부처 안에서 작동이 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그 한 말씀으로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정권 초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늘 예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산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이 자살에 대해서도 엄중히 보시는 건 최소한 산 사람은 좀 살리자 하는 절박함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현하시겠습니까? 네, 자살, 산재 이 문제들을 다 제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불의의 죽음을 줄이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등등 각 부처에 걸려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하되 실제로 논의를 해보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걸리는 일이고 복지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제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아까 의원님 표현처럼 성의가 드러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안에 있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한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절박한 호소들이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PPT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인데요. 어떤 한 학원의 광고 현수막입니다. 교육부 차관님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찍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적 향상자들의 이름과 그리고 몇 등급이 올랐는지가 적혀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미 수많은 학원들에서는 저런 현수막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러겠거니, 그냥 모두가 다 하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학생이 투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 걸려있던 광고 현수막입니다. 우리 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현수막부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특정 학교의 합격 사실을 이용한 광고는 아예 그냥 금지해 버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는 저희가 특히나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내가 살리지 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좀 과도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렇게 학생의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자살률이 뭐 OECD 가운데 계속해서 1위입니다. 5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치의 수치를 쭉 들여다 보니까요. 노년층의 자살률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좀 보입니다. 아마도 일자리 문제도 좀 해결도 하고 돌봄 영역도 해결도 하고 이런 게 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10대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숫자만 보시더라도요. 2020년에 148명에서 24년에 221명까지 계속해서 늡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자살률입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이 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차관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 경쟁 체제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크고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권에서는 기초학력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정답을 풀 수 있게, 더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 안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게 거기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AIDT를 그렇게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만점 학생들만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게 목표가 돼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 차관님께서 학업 스트레스를 말씀은 하셨지만 그거 그냥 감이에요. 왜냐? 교육부가 그 학생들이 왜 자살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심리부검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요. 왜 이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자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이라는 걸 실시해서 그것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구멍이 있는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 자살자들에 한해서만 복지부가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맞지요? 네, 현재 성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10대들의 심리보건 필요하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 연구 용역하는 아주 작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잘렸습니다. 차관님, 네. 이번 예산에 그거 담아서 올리실 거죠? 네, 네. 크지 않은 예산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조금 아까 지적하신 복지부의 그 전문 기관에서 19세 이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하려 해도 자살 학생에 대해서 경찰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저희가 얻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복지부 장관님이 얻을 수 있게 지금 법률상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복지부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필요하면 법률 근거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복지부 장관님도 계시고 누구보다 총리님께서는 예전에 약자의 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챙기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구조 활동에 출동했었던 고 박흥준 대원 네.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장관님께서 또 조문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저희가 슬펐던 건 그 대원 이전에 40대 베테랑 소방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는 알려졌습니다. 네. 심지어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승인받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과성을 입증해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다 하고 얘기들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행정하겠다고 하지요. 저도 이제 이 박흥중 대원의 빈소에 다녀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소방대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방 공무원들을 대폭 늘렸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1년에 뭐 수천 명씩을 늘렸더라고요. 3,000명, 4,000명 단위로 계속 증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5명 늘었고요. 아까 보니까 79명 늘었고요. 이게 이런 정도의 수준 차이가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너무 빠듯하니 누군가가 빠져버리면 미안해서 빠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소방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여객기 참사 이런 각 참사들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에서도 특별 지원단을 만들고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원단 업무를 하면서 한편에서 이 그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그 이 소방관들 또 경찰관들도 있고요.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슴에 정신적으로 남은 상처,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 이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장관님,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참사가 나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엄청난 재난의 상태에서 매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차라리 안식년제도라는 게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소방청에서 저에게 무슨 답변을 했냐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쉴 수 있는 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요. 5일 쉬고 10일 쉬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쉽니다. 왜?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냥 늘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이재명 정부 안에서 얼만큼 복원해내겠다라는 그 숫자로 좀 국민들에게 혹은 소방 공무원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청과 상의하고 그리고 관계된 그 기관들과 협의해서 이 조속한 시일 안에 증원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